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토지 경매를 볼 때, 그 경매를 이용하는 이유가 농지를 싸게 사기 위해서 우리가 경매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토지 클래스나 아니면은, 어떤 클래스에서는 특수 물건 중심으로 농지나 아니면은 토지를 찾은 다음에 권리를 잘 해결하는 쪽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쪽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실 좀 잘못하면은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수 물건이 아니더라도 반값 이하로 나온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권리 문제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농지연금용 농지는 지금 반값 이하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농지를 하나씩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60세 이상부터의 노후에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받는 방법을 한 장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농지는 가장 싼 토지이고 그 다음에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르는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 자산이라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년 후, 5년 후에 농지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든가 이런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3에서 6% 정도씩은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농지의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농지가 파는 게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토지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이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농지연금이라는 굉장히 확실한 추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면 농지는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 농지의 가치는 계속 복리로 상승하기 때문에 연금을 탈 때는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토지 경매로 반값 이하의 농지를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만약 농지연금에 관심이 있는데 반값 이하로 농지를 매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농지연금은 그렇게 큰 장점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물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값 이하로 떨어진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지를 매입을 해서 농지연금을 준비를 하면 분명히 큰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회원님들과는 대략적으로 경기도가 아니라면은 대략적으로 30%대에서 농지를 낙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은 몇 년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연금을 받고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있으면 자기 자본을 다 회수하고 남은 기간에는 계속 연금만 받는 형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 자본이 없으신 분들은 토지담보대출, 그 추가대출이죠. 우리가 보통 감정가의 70% 또는 65% 정도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반값 이하로 농지를 매입한다면 그 70%에서 반값 이하 뭐 예를 들면 30%라고 하면은 70%에서 30%를 뺀 40% 정도가 추가 대출이 보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다 뭐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만약에 보유할 때에 이자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추가 대출을 통해서 자기 자본이 없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없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좀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세까지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전에 만약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팔면 됩니다. 왜냐면 그 어떤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업단지나 아니면 주택의 조성 등은 이런 농지에서부터 보통 출발하기 때문에 이 농지가 뭐 그런 개발 호재가 있어서 수요가 많이 붙는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가격으로 팔면 되죠. 그리고 농지연금용 농지는 경매시장에서 현재
반값 이하로 떨어진 농지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곡차곡 매입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농지연금 제도나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인이 되는 게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온비드 공매에 그 임대 물건을 본다든가 아니면 온비드 공매에도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농지 중심으로 매입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직장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가 농업이 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농업인을 입증하는 서류나 그 등록하는 방법이라든가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작 협의하는 노하우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100%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과 어떻게 협의를 하고 풀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임장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 앞으로 점점 더 농지연금에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농지연금의 핵심은 사실은 감정가의 반값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반값 이하라고 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 회원님들과는 함께 30%대에서 농지를 계속해서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라면 사실은 50% 이상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지역이 아니라면은 30%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싸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게 특수 경매, 예를 들면 공유자가 있는 지분 경매라든가 분묘가 있는 분묘 기지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지 위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 특수 경매가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풀기 어렵다면은 계속해서 유찰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용 농지라고 한다면 특수 경매가 아니어도 반값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지 경매 또는 농지연금용 농지 경매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빨리 잡아야만 적은 돈으로도 굉장히 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현재 농지 경매 사이트에서 특수 물건과 비교해서 특수 물건이 아니더라도 반값 이하로 나오고 있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인 경매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북 지역으로 제가 소재지를 한번 정해봤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면적, 그 다음에 최저가가 1000만 원에서 4억 정도에 해당하는 물건들, 그 다음에 전답 정도만 이렇게 놓고 검색을 쭉 해봤고 이거를 유찰 횟수 순으로 그러니까 횟수가 많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은 이렇게 17%, 21%, 21%, 2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이런 두인 경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분묘도 있고 맹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 정도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죠. 분묘가 있기도 하고 맹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충북 단양에 있는 오사리 같은 경우에는 17%까지 떨어졌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뭔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자세하게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 디스코라는 앱을 통해서 그 분석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농지인데 딱 보면은 바로 보이시죠? 다른 필지들과 연결되어 있고 도로가 없습니다. 지임로가 없기 때문에 이 농지는 농지연금용으로도 쓸 수가 없고 산에 걸쳐 있는 그 지역적인 또 위치적인 단점도 있기 때문에 단점 계속해서 유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 또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농지인데 이 농지 역시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진입로여야 되고 도로여야 되는데 도로가 없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 이게 산에 포함이 된 산 안에 있는 이런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지 은행에서는 이렇게 지금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로 든 게 이렇게 산에 있는 지목인 농지,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이 이런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들을 농지연금으로 신청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격 조건에는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좀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분묘기지권 맹지는 좀 제외시키고 조금 내려가면은 맹지 이런 부분들 빼야 되겠죠. 분묘기지권 이런 거 빼고 도로 인접 맹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애매한데 맹지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제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소유권 가등기 분묘기지권 맹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물건들이 당연히 뭐 31%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꼭 그런 물건들만 있느냐?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물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충주에 있는 물건인데 디스코에서 한번 그 지적도와 같이 한번 봐보면 이렇게 왼쪽에 지도에서 지적도를 같이 함께 보면은 필지별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농지 역시도 사실은 이 농지의 옆부분에 국유지의 하천 국유지 이렇게 나와는 있고 사실은 이거를 위성 사진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유지가 연결되어 있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진입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도로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괜찮지만 왼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지역에는 국유지가 아니라 개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 어떤 비용을 내고 이용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물건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영동에 있는 물건, 이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디스코에서 똑같이 보게 되면은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도로가 딱 접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그 다음에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도로로 쭉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그 도로가 국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국어지만 사실은 이제 진입로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농지로 진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왼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소유 구분에서 공유인수가 0, 그러니까 지분 물건 아니죠. 그 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가 맹지인데 이거는 지목상으로는 맹지이지만 왼쪽에 붙어있는 이 진입로가 국어이기 때문에 맹지로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도로라면은 이게 맹지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농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느냐 없느냐 지목이 도로인 진입로가 있느냐가 아니라 진입로가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 물건이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우선적으로 짓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공시지가도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대출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도 보기 위해서 뭐 위성사진으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지금 경작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흔적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가봐서 그 경계라든가 아니면은 경작 여부라든가 주위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이렇게 뭐
지금 33% 유찰이 5번이나 됐는데도 많이 떨어진 농지가 꼭 특수 물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존재한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가면은 이런 물건들 중심으로 찾아가면은 분명히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싼 농지가 싼 농지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